코로나19 사태에도 오름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증시를 견인해왔던 애플과 테슬라 등 대형주들이 급락세를 보인 건데요. 미국 증시 상황과 여파 분석해보겠습니다. 한편 항공업계 빅딜로 이목을 모았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수를 추진해온 HDC 현대산업개발이 12주간의 재실사를 고수하면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조만간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건데요. 관련 내용도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미국 주식 얘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2,000선을 돌파했던 나스닥이 불과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이었는데요. 박사님, 갑자기 왜 떨어졌을까요? 네, 주가가 오르내리는 그 요인은 하늘도 알지 못한다 해서 수천만 개가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최근의 미국 증시 상황을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 가장 큰 하락 요인은 한마디로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9일 동안 매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거든요. 이쯤 되면 좀 생각이 있는 주식 투자자라고 그러면 이 이식 매물, 그러니까 그동안 오른 것을 일단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주가는 계속해서 오를 수가는 절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조정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먼저 조정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본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뉴욕 증시 하락에 대해서 대세적인 분석은 그동안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일시 조정이다. 이른바 이것을 정권시장에서는 이식 매물의 출현이다.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미국 실물 경제는 별로 좋아지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거품, 버블이 아니냐. 이래서 언젠가는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건 공포가 엄습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밤사이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액이 사상 11년 만에 최대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불안해하던 사람이 같이 쏟아낸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엇갈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주가의 대폭락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우 지수는 2%대밖에 안 떨어졌고요. 다우 지수가 훨씬 더 종합주의거든요. 네. 나스닥 지수는 대부분 기술주에 치우쳐 있는데 이 기술주가 애플 또 테슬라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오른 종목의 일시적인 조정이고 네. 밤사이에 주가가 폭락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상 최고치 시점에 가 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도 하락폭이 미국 증시보다는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증시보다는 폭이 좀 줄었다. 뭐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크게 이것을 폭락, 패닉으로 보는 것은 조금 과대 분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도 사실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많이 지금 투자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동학 개미를 포기하고 서학 개미로 서쪽으로 네. 원정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테슬라가 어젯밤에 크게 떨어진 테슬라의 10대 주주 안짝으로 우리나라 개미연합군이 지금 들어가 있는 정도고 어젯밤에 아마 잠들 잘 못 주무셨을 거예요. 네. 갑자기 테슬라 주가를 비롯해서 기술주들이 폭락 반전을 하니까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 서쪽으로 간 원정 개미들의 어느 정도의 밤사이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서학 개미들도 사실 많은 이익을 거뒀기 때문에 아직은 폭풍 장세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것이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아침에 큰 폭의 하락을 우려한 시각들도 있었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하락폭은 1%대 중반 내외를 오락가락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보다는 조금 충격이 덜하다. 그러네요. 또 어떤 면에서는 주가가 계속 오를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중간에 조정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고요. 3월 달에 처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는 하루에 10% 이상씩 펑펑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에 비하면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워낙 지금 실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밤에는 또 미국 시장 상황 어떨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산업은행의 파격 제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실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상 인수전 무산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측은 없어요. 네. 그러나 진행되어 오는 상황을 놓고 볼 때 사실상의 무산이다라는 앵커님 분석에 저도 방점을 두고 싶은데요. 네. 지난 달 말, 그러니까 정확하게 26일 날 이동글 산업은행 회장이 아시아나에 대해서 1조 원을 깎아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볼 때는 1조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기는 하죠. 그러나 지금 이 아시아나 항공의 부채가 6월 말 현재 약 14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달에 현대산업개발 HDC가 사겠다고 가계약을 맺은 상태인데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빚이 수조 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 볼 때는 당초 계약한 것보다 빚이 4조, 5조 더 늘어나는데 1조만 깎아준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네. 어쨌든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정몽규 회장 측은 실사를 해보자. 실사라는 게 지난해 12월 계약 맺을 당시 이후부터 빚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또 HDC 모르게 또 융자를 얼마 쓰고 잠재된 빚이 노출된 게 얼마냐. 그것을 12주간에 걸쳐서 이제 실사를 해보자 이러는데 이것을 현재 주주인 금호나 채권단 은행 쪽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어디가 옳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이 아시아나 항공이나 금호산업 쪽에서는 한 번 계약을 맺으면 그대로 따라라. 그리고 이 실사를 자꾸 하게 되면 이 부실이 과잉 포장이 돼서 신용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래서 지금 서로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채권단 은행이나 금호 쪽에서도 함부로 해지 통보를 하지는 못할 겁니다. 서로가 지금 해지의 책임을 어디다가 넘기느냐 하는 지금 명분 게임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게 예. 계약금 부분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보시는데요. 계약금, 저 인수대금이 2조 5천억으로 지난해 12월 달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런데 계약금으로 2,500억을 먼저 줬습니다. 통상 10%를 먼저 주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부동산 거래에도 일할 정도는 주죠. 그런데 이제 계약금 문제 2,500억도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계약 해지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네. 저것이 HDC 현대산업개발 쪽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저 2,500원은 금호산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HDC 입장에서는 이 아시아나 측에서 중간에 채무를 더 늘렸고 부채를 늘렸다. 그리고 실사를 안 해줬다. 그러니까 책임은 아시아나에 있다. 그래서 그 명분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계약이 해지가 되면 앞으로 지리한 2,500억 원을 둘러싼 금호와 이 현대산업개발 HDC 간의 법정 투쟁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정황상 사실상 무산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게 시장의 그렇습니다. 평가인데 무산되면 아시아나는 기간 산업 안정 자금을 신청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원 금액이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 예. 이 정도 금액이면 수율이 좀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이자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선 제기를 하고 있어서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그 산업은행에서 이 아시아나에 대해서 기간 산업 안정 자금, 예. 그것이 요즘 기안 자금이라고 그래요. 네. 기안 자금 2조를 투입할 수 있다. 그게 플랜 B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주 대단한 프로젝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 아시아나가 1년 내에 갚아야 될 빚이 2조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한 자금 2조 넘으면 빚잔치 끝나고 나면 다시 원점 상태예요. 네. 거기다가 지금 아시아나 항공의 신용 등급이 BBB 마이너스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투기 등급의 최하선인데 한 등급만 더 떨어지면 다른 ABS 유동자산을 빌려줬던 데서 기한 없이 바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1년 내에 2조가 아니라 바로 다음 달에 2조를 갚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기한자금 2조 원 넣는다고 이제 긴급 발표했지만은 네. 근본적인 사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더더군다나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이 최근 한 6개월간의 이 지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부실이 훨씬 늘어났고 또 사복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다 알려졌기 때문에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게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만약에 무산이 되면 예.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같으면 앵커님 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되게 싸게 내놔야겠죠. 싸게 맞습니다. 싸게 그 가격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른데 그럼 싸게 내놓으면 금호 입장에서는 저거 좀 팔아서 그 돈으로 금호그룹 한번 살려보려고 그랬는데 거의 제로로 판다 이렇게 됐었는데 파는 측에서 별로 인센티브가 안 생기겠죠. 네. 그리고 또 거기서 채권을 많이 실어주면 산업은행이 빚이 늘고 또 그 산업은행의 입장 국가의 부채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아시아나항공 나아가서 항공업 전체의 전망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과연 누가 살 수 있겠느냐. 그럼 결국 방법은 정부가 무턱대고 인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대우 조선해양처럼. 그렇게 되면 그게 다 국민들의 부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경영권을 뺏기겠죠. 산업은행이 경영권을 갖게 되고 지금 주주들은 그 주식이 그 감자가 되거나 가시가 떨어지는 걸 감자라고 그러는데요. 또는 네. 소각이 돼서 경제적 손실을 많이 입게 되고 국민들도 손해를 입는 그야말로 항공산업발 경제 쇼크가 올 수 있다. 매우 우려되는 순간입니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19 상황도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채권단 관리 체제로 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구조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 네. 지금 뭐 이스타항공사도 그렇고 항공업계 전반으로 실업 대란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항공사가 좀 공급 과잉이고 그로 인해서 아시아나 항공은 물론이고 지금 제주항공, 대한항공까지도요. 코로나 오기 전부터 상실을 나빴거든요. 지금 대한항공도 부채 비율이 1000%입니다. 아이고. 부채 비율이 1000이라는 것은 내 돈이 1원 있는데 빚이 1000원.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그 99.9%가 다 남의 돈이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최근에 LCC 항공사를 대거 3개를 더 지금 허가를 내줘서 우리나라 전체 항공사가 지금 10개가 넘어요.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제 개인 소견으로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흡수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아시아나항공 얘기 그리고 대한항공도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 대한항공이 기내식 사업부를 정리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잠깐 숨을 좀 돌리나 했더니 송현동 부지 매각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부채 비율이 2,300%. 자기 돈이 1원 있다면 빚이 2,330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한항공은 그게 반 정도 되지만 여전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빚도 지금 24조입니다. 24조인데 지금 기내식 팔아가지고 7천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송현동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안 쓰는 땅이고 근데 저게 지금 공원 부지로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것을 상업 용지 호텔을 짓겠다는 꿈도 무산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잘 매각이 안 돼요. 그래서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지금 논전을 벌이고 있는데 서울시는 어저께 이 도시계획법상의 송현동을 공원 부지로 가는 절차, 법적 절차를 더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송현동 부지도 일반 매각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사실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땅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굉장히 애착을 가졌던 땅이기 때문에 이거 매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좀 흔적이 지워지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조현민 전무가 경영 전면에 나섰는데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저께 강성부라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대한항공, 한진칼의 반군 연합군, 그러니까 조현아 씨와 함께 조은태 씨를 향해서 경영권 공격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 조현민 씨의 임원 취임에 대해서 아주 맹공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금 조현민 씨는 일전에 컵을 집어 던져서 이른바 갑질로 물컵 갑질로 물컵 좀 갑질. 유명세를 탔죠. 네. 그런데 제대로 이제 사과가 해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은태 회장 체제에서 무려 임원을 4개나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 급여만 수십억이 되는데요. 이 대목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다. 물러나라. 그러니까 KCGI가 조현아 연합군이기 때문에 언니 조현아 땅콩 갑질의 조현아 언니가
물컵 갑질의 동생 조현민을 향해서 그만둬 하는 이런 지금 형국이거든요. 예. 어쨌든 내분은 계속되고 있고요. 네.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부실도 대한항공의 경영 부실도 아시아나항공보다는 상당히 좋지만 6월달 2분기에 화물로 뜯어고쳐가지고 흑자 났다는 것은 대단히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항공사 구조조정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다 함께 좀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항공산업을 둘러싼 변수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이야기하고요. 항공산업 이야기 박사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